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여자친구라는 그룹의 소원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소원씨 사주, 을해년 돼지띠해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정해월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임신일주로 태어났는데요. 해월의 임수 그러면 이제 수가 천간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수의 창고를 막기 위해서 무토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주는 토가 없고 시에 있을까요? 일단은 토가 없고요. 이제 격은 걸록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걸록이라고 하는 격은 기본적으로 일간의 근이 튼튼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간의 근이 튼튼하다는 것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즉 자신감이 넘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걸록이라고 하는 격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라든지 단체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관이 있으면 조직 내에서 자신만의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요. 관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인성이 희신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신강약하고 상관없이 인성이 길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내가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사람, 세력 이런 것을 상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사주에서 관은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식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상관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걸록이라고 하는 격이 상관을 용신 쓰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격의 논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 이것이 이제 격의 논리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너 이거 갖췄느냐, 즉 직장 생활자로서 또는 조직 생활자로서 자격을 갖추었느냐,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격은 높낮이를 구분할 때 주로 씁니다. 귀하냐 또는 천하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쓰는 건데요. 요즘은 꼭 조직이 아니더라도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인비식 해서 식상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걸록이라고 하는 격이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인에서 출발했으니, 편인의 생을 받고 있으니 자신의 지식 또는 아이디어, 저작권 이런 것을 활용하여 기반하여 상관으로 발휘 그랬거든요. 인비식 그러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그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비상 이렇게 가버리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사람들과 함께 환경에 맞게끔 활용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대의 변화, 흐름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서 내 아이디어 또는 저작권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시장에 맞게 개량해서 판매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구조가 결국은 이제 뭐랄까요? 그룹이지만 독립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주가 이제 이 사주가 해월생 그랬거든요. 해월생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자축하는 겨울생은 금이 있고 화를 보면 조후가 갖춰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금이 있고 화를 봤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추운 계절인데 겨울철에는 금생수라고 하는 추운 계절의 생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그 겨울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겨울다운 와중에 화를 봤을 때 이제 사람이 성격이 유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 겨울다운데 아주 추운 겨울에 화를 봤으니까 어느 정도 넉넉한, 나 따뜻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나 따뜻하니까
사람들한테도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직의 리더로서의 자질은 있는데 상관용신 그랬기 때문에 상관용신은 관이라는 윗사람에게 대항하는 이미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직 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21세부터 인성이 왔죠. 이러면 인성은 브레이크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성은 브레이크 잡는 능력인데 태운에서 인성이 와서 상관을 잡았으니까 이 사주가 상관용신은 억부로서의 상관용신, 즉 억부는 개인적인 용도의 용신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 해야지 하는 것이 억부용신이에요. 근데 격용은 조직생활자를 위한 그랬죠. 그러면 격용이 운에서 와서 상관을 잡았다라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명예를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즉 명예를 얻는 것, 이름을 알리는 것에 좋은 시기가 21세부터 26세까지의 운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성이 잡고 있고 관이 운에서 오고 그러면 이름을 알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 경금이 을목을 합하는 것은 완벽하게 극하고 제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올해는 기해년이잖아요. 천간으로 관이 와서 원국의 상관에 극당함 이러면 견관 그랬는데 약한 관이 극당함 그래서 구설, 시비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지 해수가 원래 수가 많은데 또 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비견으로 인하여 그러거든요. 비견은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신금이 해수를 생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퍼줬는데 이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원래 썩 좋은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시기가 좀 사람들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설,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인성이라고 하는 격용이 운에서 왔으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시기를 산다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생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조직생활 하게끔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그 인대운이에요. 이는 식신대운인데요. 해수가 인목을 생하는 것은 활동은 많이 하는데 이것이 목생화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활동은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옴. 그래서 대외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활동 많이 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시기는 아니에요. 억부운이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1세까지. 네. 근데 뚜렷하게 뭐가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닌 시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뮤지컬을 하거나 뭐 교육 쪽에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란 얘기거든요. 아니면 이제 약간의 비주류 쪽인 이 방향으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대외적인 흔히 말하는 이 중앙파에 나오거나 또는 앨범을 크게 뭐 낸다거나 이런 것 쪽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좀 뭐랄까요?
활동 많이 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데 인기나 유명세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힘든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런데 31세 되면서 인성이 운에서 와서 다시 상관을 잡고 지지로는 자기 개발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상관운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가 조금 더 잘 나가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 잘 나가는 시기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작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활용하는 지적 자산권, 문서적인 이득, 이런 것들로 이제 크게 성공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활동을 해서 이름을 좀 알리고 개인적인 역량을 좀 키우다가 이 시기가 돼서 오히려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그리고 운에서 내년에 경자하고 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편인이 운에서 와서 상관이라고 합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편인은 자기 생각 또는 문서, 또 지적질 그러거든요.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지적하는 거 또는 간섭하는 거, 그래서 답답한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로 자수가 와서 방합을 이루었잖아요. 해자축 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를 주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년에 좀 답답한 시기일 수 있어요. 내년 내후년까지. 왜냐하면 세운과 대운의 활용이 좀 다르거든요. 세운은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날씨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사주가 상관생재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내년, 내후년 하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클레임을 거는 시기이거든요. 브레이크를 누가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또는 내가 그냥 했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적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이 조금 스트레스 받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올해도 경관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말과 행동에 주의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따지자면 좋은 운이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 2023년, 4년 하면서 차차 좋아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정적인 성향에 있어서 걸록격은 걸록격의 여자들 같은 경우 관이 원래가 용신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데리고 다녔을 때 흠 잡히지 않을 바른 사람을 원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상관용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관은 약간 파격,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연하, 나이가 굉장히 많은,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저 상관이 움직일 때 이제 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시기적으로 내년, 그래서 2020년에 애정운 발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은, 지지에서 있는 관은 지장간에만 있어가지고 이것이 크게 인동되고 발동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운이 결혼할 운, 그럼 36세 넘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그 전에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은 좀 답답한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36세 이후에 이제 결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을해가 동주사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초년에 을목이라고 하는 이 식상이 좀 다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지나가 버린 거라서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의 흐름에 있어서 30이 넘어서 임신하고 장생지에 있는 것은 이때 30이 넘으면서부터 자신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추진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잘 풀려가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정운 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졌는데요. 애정적인 성향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연하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또는 외국인을 만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35세 정도가 결혼운 36, 7세 이런 때가 결혼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적으로 내년에 누군가 만날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식상용신 비견이 상관을 잘 생하나 이게 이제 생하긴 하죠. 생하긴 하니까 자녀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건강적인 측면은 화라곤 오행이 조금 약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정화가 약하다라는 것은 심장, 시력 이런 게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운에서 딱히 뭐 크게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올해 견관을 했는데 올해 남자가 있으면 올해 헤어지기 쉬운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직장의 변경, 변동 이런 게 생기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윗사람에게 미운 털 박히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과 행동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내년에 자신의 과거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지적질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악플 같은 거 생기더라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이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여자친구 소원에 대한 사주풀이 조금 제가 생각에는 아쉽긴 한데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게시판에 글을 쓰면서 조금씩 뭔가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걸로 여자친구 소원 사주풀이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